서울에서 일가족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에는 고등학생과 대기업 직원까지 있어 추가 확산이 우려됩니다. 의원 14명을 징계 회부하기 위한 사상 초유의 임시회가 양산시의회에서 열렸습니다. 14명의 의원이 제척돼 본회의는 의사 정족수 부족으로 산회됐습니다. 거제시가 양대 조선사와 협력업체들과 함께 고용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 세 지자체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지난주 초 가족 모임발 코로나19 감염 이후 도내 코로나19 확산은 서서히 잠잠해지나 싶었는데요. 다시 창원에서 일가족이 감염돼 비상입니다. 확진자에는 고등학생과 대기업 직원까지 있어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데요. 관련 내용 보도국 장보영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장 기자, 창원의 일가족 어디서 감염이 된 겁니까? 네, 가족 중에 고등학생 아들이 첫 확진됐습니다. 이후 50대 아버지와 어머니, 20대 딸 등 5명이 모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가족 내 첫 확진자인 고등학생 아들은 지난 2일 코막힘 증상이 있었는데 3일 등교했다가 열이 나자 조퇴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증상은 50대 아버지가 가장 빨랐습니다. 지난달 27일 가벼운 감기 증상을 앓고 난 이후 가족들에게 차례로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도는 역학조사를 통해 정확한 감염 경로와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네, 이게 걱정인 게 아버지, 그러니까 50대 남성이 코로나19 증상 이후에 바로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직장에도 며칠 동안 다녔을 텐데 접촉자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첫 증상이 지난달 27일 발생한 50대 남성 이 아버지는 이후 약 일주일 동안 회사에 계속 출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회사는 창원의 대기업인 H사인데요. 이 기업에는 현재 선별 진료소가 설치돼 회사 직원 600명을 전수 검사합니다. 20대 딸도 회사원인 만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중에는 대학에 재학 중인 딸이 있는데 함께 수업을 받은 학생이 25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접촉자 여부 확인 중에 있고 해당 대학은 모든 학생을 귀가 조치했습니다. 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도 비상입니다. 같은 반 학생과 교직원 등 180여 명 정도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방역당국은 교내 방역 이후 학교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접촉자를 검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교생 등교는 중지됐고 수업은 온라인으로 전환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창원 일가족 감염 관련한 추가 확진자가 또 나왔나요? 다행히도 4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추가 확인된 감염자는 없습니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총 322명입니다. 현재 24명이 입원 중이고 298명이 퇴원한 상태입니다. 경남도는 10월 말 창원 가족 모임을 비롯해 4일 발생한 사례도 가족 간 전파라며 코로나19 확산의 위험도가 여전히 높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미뤄졌던 모임이나 행사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연말이 다가오면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 특히 가족 사이 감염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족 간의 주의도 꼭 필요하고 가족이 함께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할 경우 개인 방역 수칙을 꼭 지킬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장보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 14명을 징계 회부하기 위한 사상 초유의 임시회가 양산시의회에서 열렸습니다. 하반기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여야 갈등이 여전히 봉합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건데요. 양측 모두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라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구지은 기자입니다. 제적 대상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김효진 의원, 이용식 의원, 이정혜 의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7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부끄럽지만 사내를 선포합니다. 전체 17명 의원 중 14명이 의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무소속 의원 1명을 제외한 여야 의원 전원입니다. 여야가 하반기 원구성을 두고 갈등을 벌이는 과정에서 의회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서로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최종 징계 유무에 상관없이 징계안이 상정된 의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즉 제척 대상이 됩니다. 결국 14명의 의원이 모두 제척되면서 의사 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가 산회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의원 3분의 1 이상이 돼야 의사 정족수가 되는데 의결은 둘째치고 지금 현재 14명의 의원이 징계 요구가 되다 보니까 14명을 제외하고 나면 3명밖에 사실 안 왔거든요. 개의 선포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황당한 일은 이미 앞선 회의에서 벌어졌습니다. 의장 불신임안이 통과돼 임정섭 의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유례없는 사태가 벌어졌던 겁니다. 임 의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단 임 의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 임시회는 복귀를 했지만 의회는 14명의 의원이 제척되는 식물의회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사태에도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야당 측은 여당이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입장이며 여당은 불법 행위로 흠집 내기에만 연연하고 있다며 야당 측을 공격했습니다. 윤리특위를 구성해서 심사와 절차를 거쳐서 본회의에 부의해가지고 그 의원이 정말 의혹사항이 있으면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이거 맞지 않습니다. 일괄 처리하는 것은. 이 선임의견을 의안상의해가지고 민주당 8명을 징계하기 위해서 10월 13일 오전 본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식 식사를 간 사이에 회의 속개 여부 통지도 없이 의사 정족수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의했습니다. 불법적인 회의 속개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하지 않았다 해서 윤리위원회에 징계해 불가했습니다. 민선 7기 지방의회 후반기가 시작된 지 4개월째. 여야 간 길어지는 자리 다툼으로 민의를 저버린 시의회의 모습에 지역사회의 실망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네, 오랫동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제가 다시 과거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요? 주력 산업인 조선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직접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아 체감 경기는 여전히 썰렁합니다. 이에 거제시는 양대 조선사, 협력업체들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유지 대책을 내놨는데요. 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의 중심지인 거제. 최근 카타르와 백척 규모의 LPG 운반선 순록 계약 등 수주 소식이 이어지며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에만 1년이 걸리는 만큼 실제 일터가 노동자들로 북적이기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여전히 고용이 살아나지 않고 있어 지역 경기는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가 1년을 내다보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조선 인력의 유출을 막기 위해 조선협력사에 대한 재정 지원에 나선 겁니다. 조선협력사를 지원 대상으로 4개 분야 9개 사업에 시 예산 84번과 국도비 사업주 부담분 예상액 등을 포함하여 총 87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것입니다. 특히 고용유지 기업에 15억 7천만 원을 투입해 1인당 월 최대 21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특별고용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과 지방세 납부 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도 추진합니다. 기업들도 고통 분담에 나섰습니다. 거제시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협력사들과 4일 거제형 고용유지 모델 실현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자체와 정부 조선사가 100억 원 이상의 공동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해 하청 노동자 복지를 위해 쓴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주인 저희들도 그렇지만 100명의 근로자가 필요하다면 시와 정부가 나서서 또 우리 협력사 대표가 나서서 한 30명 정도 더 유지를 해 나가는 그런 뼈 깎는 노력을 서로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봅니다. 정부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올해로 끝나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연장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제시는 양대조선과 협력사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성공적인 고용유지 모델 정착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부산의 인구 절벽이 더 가팔라졌습니다. 한때 380만 명을 넘어섰던 인구가 매년 줄더니 이제는 300만 명 아래로 떨어질까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수치를 살펴봤더니 가장 큰 원인은 역시나 탈부산이었습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25년째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부산. 결국 인구 340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지난 9월 부산의 인구수가 339만 9,700여 명을 기록했는데 10월 들어 한 달 새 2천여 명이 또 줄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소위 탈부산. 부산은 1990년 이후 매년 들어오는 사람보다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1월부터 9월까지 지역 이동으로 인구 9천여 명이 줄어들었는데 매월 1,000여 명이 부산을 떠난 셈입니다. 인구 자연 감소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3년째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데 올해 1, 2분기에는 인구 3,500여 명이 자연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0여 명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청년들의 탈부산과 저출산 고령화 속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 장려, 일자리 정책이 인구 감소를 막는 제동장치가 돼주지 못하는 가운데 10년 뒤 부산의 인구는 300만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이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문제에 대한 대책을 함께 찾기로 했습니다. 이들 세 지자체는 5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각 지자체 연구원과 전문가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남권 인구 정책 공동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에서는 조영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개발실장이 국가균형발전 2020이라는 주제로 김경수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동남권 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합니다. 세 개 지자체는 울산, 경남에서도 세미나를 열어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협력 과제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의 인구는 지역 주력 산업 침체와 경제 산업 등의 수도권 집중으로 2015년 805만 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792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경남과 부산의 행정체계를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동남권 메가시티 실현과 함께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대구와 경북이 내년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지방정부를 출범시키겠다는 일정을 밝혔고 광주와 전남도 공식적으로 통합에 합의했다며 경남과 부산의 통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가 공식 석상에서 부산과의 행정통합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으로 김해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김해 지역 대학에 입학하면 김해시로부터 입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김해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은 5,800여 명으로 이 중 10%인 590명만 김해 지역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김해시는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 대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시 출연 미래인재장학재단에서 입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30만 원에서 50만 원 선으로 현재 검토 중이며 내년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김해시는 입학금 지원 대책이 효과를 보일 경우 김해 소재 대학 졸업 후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축하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창원시 여성 취창업 박람회가 오늘 10일부터 12일까지 창원시 여성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한 구직 상담과 창업 컨설팅을 비롯해 경력 단절 예방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이와 함께 증명사진 촬영과 창업 체험, 플리마켓 등이 진행되며 부대 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는 사전에 예약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가 오늘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사전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경남도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도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사전 대비책을 마련하고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분야별로 자연재난에 대비합니다.
또 재난 단계별 비상 근무 체계를 정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